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아토피와 또 제가 복용한 영양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양제가 저한테는 도움이 됐었을 수도 또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아토피를 낫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영양제를 많이 찾아보고 또 복용도 하면서 어땠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토피를 겪고 이제 경험하면서 느꼈던 건 아토피는 비전문가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누구는 나았대 라고 하는 썰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썰들이 나에게는 정답이 아닐 수 있는데 너무 간절하고 너무 간지럽고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 썰들을 다 취합을 해서 나한테로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제 저도 아토피를 겪으면서 이 아토피는 내가 기준을 잡지 않으면 물론 내가 기준을 잡아도 그런 썰들이나 비전문가들의 말에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약간은 책망? 이제 혼나기도 하고 왜 말을 듣지 않냐 누구네는 그렇게 나왔다 누구는 그렇게 나왔다 하는 것들이 되게 저를 더 힘들게 하죠.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목초액도 발라보고 또 무슨 아로마 오일 같은 것도 발라보고 편백나무도 구매해서 사용해보고 아토피에 관련된 뭐 자연식품 좋다고 하는 것들은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심하진 않았거든요, 피부가. 얼굴은 없었고 목 조금이랑 팔 접히는 부분에 있었는데 피부과 가볼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면 너무 작은 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는 나았다 하는 썰들이 저한테도 이제 적용이 되고 너도 그렇게 해봐봐 해서 저도 많이 이제 실험체가 돼서 당했다고 하기에는 좀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저도 실험 대상이 돼서 그런 것들을 해봤는데 1도 도움되지 않았다. 1도 나아지지 않았다. 장사에 놀아났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나았겠죠. 누군가는 효과를 보았겠죠. 그러나 저는 놀아났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그런 유명하디 유명한 도움이 된다는 뭐 목초액, 편백나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아토피가 진짜 확 일어났을 때 기준을 찾지 못해서 좀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간도 낭비했고 돈도 낭비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아토피인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건너서 보면은 아토피인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왜냐면 아토피가 이제 알러지류잖아요. 피부로 나타나는 알러지 병인데 그 사람들도 그냥 뭐 어렸을 때나 커서나 어떠한 것들을 다 활용을 해봄으로 인해서도 아토피가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냥 난 이렇게 살래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살아오다가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피부가 진짜 호전이 많이 되었거든요. 의료 기준에 딱 두고 치료를 하면은 이건 완치는 아니더라도 호전은 된다라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대학병원에 가라. 요즘은 신약이 되게 잘 돼 있어서 호전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다 해봤거든요. 어른들, 비전문가들이 저희를 다 망쳐놨죠. 불신 가득하게. 낫지 않는다. 어떤 걸 해도 낫지 않는다.
그 모든 말들은 다 잔소리다 하면서 완전 차단을 하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큽니다. 제가 아토피를 이제 심하게 겪으면서 먹었던 영양제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출산 이후에 아토피가 심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 아토피가 심해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출산 이후에는 흔히들 그 산모들은 흑염소즙을 먹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엄마의 추천으로 흑염소즙을 섭취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그런 걸 마시는 거를 선호하진 않는데 제가 몸이 안 좋아지게 되다 보니까, 또 앞서 말했듯이 저도 아토피를 이렇게 심하게 드러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낫고 싶은 간절한 바람으로 이제 엄마가 말하는 흑염소즙을 먹었죠. 근데 뭐 하루 기준 권장량이 2포면 2포는 꼭 채워서 먹었어요. 2포, 3포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면역력이 좋아진다기보다는 제가 얼굴 부위에 열이 더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흑염소 즙 때문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그리고 또 그때는 육아 때문에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냥 산후 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얼굴에 열이 진짜 많이 올라오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한의원을 내원해서 제 체질 검사를 받다 보니까 저는 흑염소즙이 맞지 않는 체질이었고, 제가 흑염소즙을 섭취하니까 열이 이제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토피가 더 많이 발현이 되기 시작했던 거고, 그날 이후로 흑염소즙은 끊고 잘 패킹을 해서 다시 엄마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에서 한약을 섭취를 하고, 또 한의원에서 한약을 섭취하면서 제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한약에 들어가는 성분이 어떤 게 있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제가 이 한의원 말고 그 전에 예전에 다른 한의원을 다녔을 때는 서울까지 갔거든요. 근데 침이나 뭐 뜸이나 그런 게 일절 없이 그냥 사진 찍고 한약만 먹고 그리고 내려왔거든요. 저는 왕복 2~3시간을 갔는데 제가 한 거는 뭐 한 달 동안 내 병변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사진 찍고 한약을 받았나 택배로 보냈나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내려온 게 전부였기 때문에 어느 날에 한번 물어봤어요. 이 한약의 성분이 뭐냐. 왜냐면 더 플러스 돼서 먹으면은 더 좋아질 걸 예상을 해서. 근데 그 선생님은 내가 주는 우리가 처방하는 한약만 먹어라. 다른 거 일절 먹지 말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때 좀 불신이 생겼거든요. 아, 약팔이다. 그래서 이번에 한의원에 갔을 때도 성분이나 도움이 될 만한 걸 물어봐 보는 게 조금 의심 가득 생각하며 물어봤어요. 근데 칡즙이나 칡을 먹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한약 그 성분이 칡이었는데 칡이 몸에 열을 낮추는 성질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약 플러스 칡즙을 복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전에 그냥 나는 몸에 뭐 약간 체조적인 게 없어서 아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양배추즙을 또 복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양배추즙이 여러분 되게 비리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양배추즙 플러스 뭐 사과, 양배추즙 플러스 브로콜리 뭐 이렇게 양배추즙에 플러스 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양배추즙만 먹는 게 부담스럽다면 그렇게 플러스 된 걸 먹는데, 저는 그냥 원래도 뭐 맛에 대해서 그렇게 호불호가 있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양배추즙 오리지널을 구매해서 먹었고요. 액체류는 이렇게 3개가 주된 액체류고 현재도 같이 복용을 하고 있어요. 피부가 좋아진 상태에서도 한약적인 체질을 개선을 위함
이라고 여기면서 먹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영양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총 9가지를 먹었고요.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영양제인데 사실 영양제를 먹으면서 제가 뭐 이렇게 좀 몸이 활력이 오른 부분도 미미하게 있게 있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영양제는 보조제일 뿐 이 아토피를 낫는 수단은 아니었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영양제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로 저는 유산균. 유산균은 2가지를 먹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유산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질 유산균을 먹었거든요. 배변 활동이 아토피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고 제가 심해졌을 당시에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배변 활동을 하더라도 대변에 수분감이 너무 없어서 조금 힘들기도 했고 뭔가 몸의 변화가 그렇게 되니까는 유산균을 더 꼼꼼하게 챙겨 먹었던 것 같아요. 유산균으로도 사실 그 배변 활동이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산균으로도.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는 따뜻한 소금물도 섭취를 했어요. 몸에 수분감이 확실히 떨어진 거를 느꼈기 때문에 소금물을 마시면 몸에 수분감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소금을 사서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소금물을 마셨어요. 300ml에 3g을 넣어서 마셨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안 짜고 먹을만 했어요. 근데 이 소금물을 같이 마시니까 약간 변이 무른 게 저는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침에 공복에는 유산균, 질유산균, 그 다음에 소금물 이 3가지를 먹었고요. 또 이제 오메가3도 먹었어요. 저는 오메가3는 그 전에는 복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공복에 오메가3를 먹고 회사 가서 구토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오메가3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오메가3를 공복에 먹으면 구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려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메가3 먹는 게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피부에 이 오메가3가 굉장히 좋대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피부가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 오메가3를 아침 저녁으로 공복이 아닌 상태로 복용을 했고요. 공복이 아니니까 좀 부담이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메가3 하루 2번 복용을 했고요. 저는 이제 임신이 끝나고 몸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칼마디라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이렇게 들어있는 영양제를 먹었어요. 지금도 먹고 있고요. 그게 굉장히 몸에 좋고 제 몸도 이제 아토피 때문이 아니더라도 제 몸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섭취를 했고요. 피부에 좋다는 콜라겐도 글루타치온도 섭취를 했습니다. 이 콜라겐은 의견이 분분해요. 효과가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섭취를 했고 콜라겐은 자기 전에 먹으면 효과가 좋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콜라겐 섭취하시는 분들은 콜라겐은 자기 전에 먹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임신하면서 먹었던 이노시톨도 같이 섭취를 했어요. 왜냐면 미네랄이 함유가 되어 있는 이노시톨이었거든요. 그래서 미네랄 함유된 이노시톨이니까 그 미네랄 때문에 먹었습니다. 달맞이꽃 종자유는 아토피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이래요. 제가 대학병원에서도 감마놀리산, 달맞이꽃 종자유를 처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도움이 되겠다 해서 꾸준히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말하지 않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이 두 가지가 조금 이전에 나왔던 영양제들에 비해서 제 그 몸의 활력을 조금 상승시켜 주는 역할을 한 아이템이에요. 하나는 비타민 C예요. 저는 메가도스를 했는데 하루에 비타민 C 3,000을 많게는 4번, 5번까지 먹었거든요. 그러면 총 제 몸에 비타민 C가 12,000에서 15,000 정도 들어오게 되는데요. 비타민 C는 수용성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12,000, 15,000 이 정도는 거뜬한 사람이더라고요. 전 속쓰림도 없었고 오히려 조금 더 활력이 좀 생겼달까? 그래서 저는 12,000, 15,000을 꾸준하게 한 2달간 먹었고요. 그 다음 제가 진짜 영양제 중에 내가 약발을 받았다 하는 영양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실리마린이에요. 저는 그 회사 다닐 때도 영양제를 섭취를 하긴 했는데 약발이 막 크게 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실리마린을 먹으면 먹었던 날, 먹지 않은 날, 그 활력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실리마린은 내가 약발 받는 약 중에 하나로 이제 주변 친구들에게도 강력히 추천하고 어떤 선물 같은 거 줄 때도 실리마린을 준 적도 많거든요. 그만큼 실리마린은 저에게 활력을 주는 제가 약발을 받았다 하는 약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고요. 제가 이 아토피가 엄청 많이 발현이 되면서 간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리마린을 다시 복용을 시작을 했죠.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말한 이 영양제들은 제가 몸이 평균치 평균 이상의 면역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는 훨씬 더 효과를 받겠지만 그 당시에는 제 몸의 면역력이 완전 바닥이었고 염증 상태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영양제를 아무리 때려 넣어도 효과가 크지 않았다라는 거를 지금에서야 보면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확실히 그때 먹었을 때랑 그때 먹었을 때랑 지금 먹었을 때의 그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염증 수치도 높았고 면역 상태는 최하였구나라는 거를 많이 많이 느끼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 먹으면 또 조금 아쉽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서 하루에 뭐 일희일비 하지 말자라고 계속해서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약이 계속 추가될 때마다 이 약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기대심이 참 많이 커지거든요. 제발 효과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피부가 정말 온전해졌으면 좋겠다. 온전까진 아니더라도 그래도 부모님이 내 얼굴을 봤을 때 좀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일희일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했고 또 바쁘기도 바빴죠. 육아나 뭐 집안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바빴기 때문에 제가 제 얼굴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던 게 정말 가장 큰 복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여전히 제가 말한 영양제들은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노시톨이나 콜라겐 이런 것들은 그냥 떨어지면은 더 이상은 이제 안 먹을 영양제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사실 민간요법으로 뭐 어떻다 하는 썰들을 가진 걸 그 두세 달 사이에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그런 민간요법은 사실 지금도
제 영상을 보면서 민간요법을 하고 계실 누군가 분들에게 대학병원을 가세요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사이포렌이나 림버크를 좀 처방받을 수 있는 피부과나 알레르기 질환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병원을 가셔서 처방을 받아서 며칠간이라도 그 스스로의 호전되는 상태를 좀 보고, 아, 나도 호전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민간요법은 그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나에게는 해당이 될 확률이 그다지 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해당이 되지 않으면 낙담하고, 그리고 주변에 내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내가 원망할 대상도 생기고, 그러니까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어쨌든 저의 결론은 요즘은 신약들이 되게 많고 아토피에 대해서 의사들도 되게 긍정적으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요법이 굉장히 많으니까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을 가서 본인이 어떤 알러지인지 그걸 확인을 하고, 호전될 수 있는 약이 진짜 분명히 있거든요. 그 약을 처방받아서 호전되는 스스로를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저의 결론이에요.